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에서 수제청에 대한 내용을 조금씩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수업에서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아낌없이 풀어놓겠습니다. 수제청 창업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수강일을 공지하지 않은데도 예약을 해주시고 미리 날만 잡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매달 클래스가 마감이 되고 8월은 아직 일정 계획도 없는데 이미 마감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제청 창업을 하기 위해서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동안 그 디톡스 또 발효를 연구하고 그 제품을 만들고 제가 경험하고 터득한 그 연구의 결과들을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하루 만에 도저히 되지 않더라고요. 개념에서부터 원칙, 그 다음에 허가, 마케팅법까지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요즘은 이틀에 걸쳐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만드는 수제청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첨가물 쓰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맛으로 차별화하겠다라는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첨가물을 쓰지 않고 맛으로 차별화하려면 연구와 경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당의 사용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유튜브로 조금씩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를 또 격려해 주시면 제가 또 더 많은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죠.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제청에서 가장 또 인기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레몬청이죠. 레몬청을 담아서 에이드로 나가면 카페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고 또 판매율도 높은 수제청이 바로 레몬청입니다. 그런데 이 레몬청을 만들다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죠. 그렇죠. 바로 이 손맛이라는 겁니다. 레몬청의 이 손맛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겁니다. 레몬청의 이 손맛을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이유를 정확히 알면은 또 해결할 방법은 나오는 거죠. 그러나 또 그 정답 중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자연의 방법으로는 또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포인트를 두고 이 레몬청의 손맛에 대해서 요인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요인에 따른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죠? 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진짜 네. 맛있다. 맛있다. 너무 감동하시지 마시고요. 맛있어요. 맛있어, 그죠? 진짜 풍미도 맛있어. 있고 깔끔하기도 하고. 진짜 깔끔해. 난 너무 좀 웃긴다. 내가 신들도 이건 네, 너무 맞아요. 맛있어요. 노대로라면 그쵸? 그지? 네, 맞아요. 애기들도 괜찮고. 제가 고현 사는 거 먹어봤는데 응, 이거 괜찮아요. 그죠? 네. 이게 더 낫다. 이게 더 나아요. 작년에 인공가루하고 네네. 이게 더 어떻게 낫죠. 계속 내가 그래서 레몬청을 선생님들이 많이 드셨지만 이런 비율을 못 뽑아낸다니까. 아시죠, 그죠? 레몬의 맛은 크게 세 가지죠. 신맛, 단맛, 그리고 바로 손맛입니다. 레몬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맛이 신맛이죠. 그러나 또 레몬에는 단맛도 있고요. 이게 손맛이 문제라는 것이죠. 신맛은 바로 이 레몬이 구연산과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나오는 맛이고요. 레몬에도 단맛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레몬의 당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당도는 브릭스로 말하죠. 레몬의 브릭스가 약 8 정도 나왔습니다. 토마토 브릭스가 5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당도가 높은 과일들은 12에서 한 14, 5까지 나오죠. 레몬도 당도가 8 브릭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당도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당이 있으면 또 뒤에 손맛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당과 선맛은 불가분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몬에서도 신맛이 주라면 또 단맛도 있고 그게 상응하는 선맛이 있는 것이죠. 예, 신맛은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레몬은 신맛이다, 강한 신맛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이 선맛은 우리가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제가 살도록 요거트 만들면서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맛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맛들이 있기 때문에 맛의 조화를 잡는 것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레몬청에서는 바로 이 선맛이 문제가 되겠죠. 이 레몬의 선맛의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그러죠. 레몬의 선맛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할 때 주 요인은 씨라고 하죠. 이 씨들은 보통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물질로서 독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독성이 있는 재료들은 다 선맛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씨는 독성의 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씨에서는 선맛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것이 유독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 레몬의 씨가 되겠죠. 그래서 레몬의 선맛은 씨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레몬청을 담을 때 레몬을 슬라이스해서 씨를 제거하고 담는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수제청을 담으면 왜 선맛이 나올까요? 선맛의 요인이 씨를 제거했잖아요. 그런데 이 선맛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씨 없는 품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씨가 없는 레몬들은 당연히 선맛도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레몬의 이 선맛의 요인들 중에 씨가 하나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씨가 전부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죠. 두 번째 요인으로 이 레몬의 선맛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씨는 수제청을 담기 전에 모두 제거를 하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레몬의 껍질입니다. 껍질에서도 선맛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껍질의 외피보다 안에 있는 그 하얀 껍질 있죠. 그 부분이 바로 선맛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속껍질이죠. 그 하얀 부분이 섬유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 섬유질 부분에서 바로 선맛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레몬 자체의 맛이 선맛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라임, 자몽, 레몬처럼 이 시트러스류의 과일들은 또 선맛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체의 맛이라는 것이죠. 이 요인을 크게 보면은 씨앗에도 있고요. 그리고 껍질 부분하고 또 시트러스류의 과일 자체에 선맛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선맛이 나면은 좀 맛의 조화가 맞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이 선맛을 잡아줄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러면 레몬청 담을 때 이 선맛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그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선맛을 잡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세요? 로즈마리 같은 허브를 넣는 분들도 있죠. 이 허브 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선맛을 커버하기 때문에 로즈마리 같은 그런 허브를 넣는 거죠. 레몬하고 허브는 잘 어울리지만 이 허브 맛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호불호가 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 선맛을 그래도 최대한 잡을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먼저 씨를 제거하는 것이죠. 레몬청 담을 때 씨를 제거하지 않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히 비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씨를 제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이 이제 흰색 부분이라고 했죠. 근데 레몬을 사실 청을 담으면서 이 껍질을 모두 도려내고는 또 재미가 없죠. 레몬은 그 레몬이 주는 색감도 있다니까 노란색 그죠. 기분 좋은 노란색이죠. 맑고 투명하고 그죠. 자몽이나 오렌지처럼 껍질을 모두 제거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껍질 부분에 선맛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몬청을 담을 때 양쪽의 끝 부분을 좀 잘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흰색 부분이 이왕이면 좀 작게 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분이죠. 레몬청의 선맛을 잡기 위해서는 사실 그 당도로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맛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당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제청 담을 때 당도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레몬의 이 선맛을 누르기 위해서는 당도를 어느 정도 사용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맛을 잡기 위해서는 당도를 높여주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과일의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탕이 싫다고 하면 내가 손맛을 감수하고 먹는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손맛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당과의 절충점을 찾아야 되겠죠. 손맛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당이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손맛을 잡기 위해서 주의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척 과정인데요. 레몬 세척하면 식초나 베이킹소다로 씻고 또 붉은 소금으로 씻고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뜨거운 물에 세척을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초 이내에서 뜨거운 물로 한번 레몬을 샤워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레몬의 왁스 성분이 제거된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뜨거운 물 세척을 권장하죠. 뜨거운 물 세척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손맛이 또 빨리 올라올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레몬은 신선한 향도 반대로 상쇄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 뜨거운 물 샤워할 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빠른 시간 내에 샤워를 하고 바로 찬물로 헹궈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을 20초까지 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레몬의 향이 죽어버리면서 손맛이 쉽게 올라오는 것이죠. 20초까지 하시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청을 담고 난 뒤에 이 설탕을 녹여주는 과정에서 너무 자주 뒤적여주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육이 상처를 입으면서 또 손맛이 올라올 수가 있겠죠. 레몬뿐만 아니고 모든 수제청을 담을 때 저는 이 실온에서 보관할 그 시간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부분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강조해야 될 것들이 레몬입니다. 실온에서 설탕을 녹이는 과정에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작정 뒤적여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럴수록 손맛이 올라올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이 레몬이 자체가 손맛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손맛이 올라오거든요. 그 특성을 알고 그렇다면은 유통기한을 짧게 잡아주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과일청은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수제청 유통기한을 한 달 이상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더더구나 레몬은 이 시트러스류는 손맛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클렌즈 워터, 요즘은 디톡스 워터란 말을 쓰면 안 되죠. 클렌즈 워터로 만들 때도 레몬 같은 경우는 그날 아침에 넣어서 그날 소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이상으로 레몬청의 손맛의 요인과 요인에 맞는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수제청과 관련해서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